예, 반갑습니다. 총리님, 반갑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가 참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려 플러스 우리 자영업자 민생, 그 어려움 플러스 우리 국무위원님들, 총리님, 부총님 다 나오셨는데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자리니까요. 허심탄회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PT? 24년 전망과 25년 전망인데요. 저게 예산안 편성의 주요 경제 지표 전제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를 또 하셨으니까 이해하시죠? 저런 수치들은 일단 경상성장률을 세입 예산 추계 분석 25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요.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때 5.5%로 해서 냈습니다. 이게 9월 2일입니다. 24-2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을 5.0%로 계산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 2일입니다. 같은 날 두 개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질 성장률인데요. 이거는 7월 달에 기재부가 하반기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시킨 수치입니다. 그러면 실질과 경상이 나왔으면 이제 GDP 디플레이터, 우리 전체 물가 수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증가율도 1.8%로 예산안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 계산했고요. 취업자 증감 23만 명 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좀 국무회의 때나 예산안 보실 때 보셨어요? 총리님? 네, 주요 이제 경제 지표들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두 개의 보고서가 다른 성장 전망치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예. 이거 하나는 어디냐면요. 세입예산 추계 분석은 어디냐면 경제정책국하고 예산실입니다. 5.0 전망치는요. 어디냐면 재정정책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정정책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정책국에서 5.5% 상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질 성장률 전망치 7월 달에 상향 조정했죠. 그 전망치를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실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경상성장률은 세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측치에도. 예산안이 저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전망치를 나중에 최소한 국회에 제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인식할 때는 성장률 전망치는 좀 통일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제가 답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설명을 들으셨다니까. 네. 근데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그걸 이해를 안 가신다는 거는 기재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있으신 거니까. 아니,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도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도 봤는데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중기적인 계획 낼 때 지금까지 항상 출발 연도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냈고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 예산 기준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5.0인 걸 우리는 내지는 않습니다. 25년도는 맞춰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 달라요. 물가 수준도. 이게 세수에 그대로 온다고요. 그러면 자 소비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경상성장률은?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은 저게 저희가 25년도 세입예산 추계할 때 경상이 5.5인데 왜 국가재정운영계획일 때 5.0인 숫자는 놔뒀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죠. 5.5가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거는 의원님의 추정이시죠. 제 추정이긴 저희는 한데. 5.0으로 예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상. 그런데, 자, 두 개 성장 전망치를, 자,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은 28년까지 우리 재정 수요를 다 넣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GDP 대비 우리가 몇 프로도 다 계산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장 전망치를 9월 1일 날 같이 냈어요. 아니, 그런데 자, 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부총리님. 네. 제가 그래서 2.6% 수정할 생각 있냐라고 물어봤죠.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최근에 말씀하신 거죠. 최근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기재 질의 때. 네, 2.6%는 제가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하방 위험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셔요. 여기서.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냐? 2.6%를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냐? 저희는 그 실질 성장 전망과 실질 성장 전망은 항상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할 때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때 하방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지금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단박에 올렸어요. 그때 수출 보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거 단박에 보고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3, 4분기 들어오면서 의원님이 지금 제기하시는 전제는 그러면 자 실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냈을 때 세입 추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고 재추계도 이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요. 6월달에 경고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세입 추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크게 바꿔야 될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안에 있는 국끼리 예를 들어서 소통이 안 됐다든지 뭔가 우리가 숨기려고 했다고 말씀을 전제로 하시니까 제가 숨기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맞추라는 거예요. 맞추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중기재정 계획 낼 때 24년도 그 당해년도는 국회 확정 기준을 여태까지 냈습니다. 그럼 그 관행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 확정 예산 기준을 갖다가 출발점을 내는 거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게 재정 운영 계획이죠. 그래, 재정 운영 계획이죠. 그런데 9월 2일 날 똑같이 이렇게 낸다는 거는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르지 않아요? 저는 왜 참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 다음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실질 경제 성장 2.6% 지금 하방 리스크는 커졌지만 나중에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년도의 성장률 전망은 저희가 항상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할 때 바꿔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저걸로 냈어요. 2.6%. 경상성장률 5.5%를 냈어요. 그렇죠? 그건 팩트입니다. 네네. 그러면 GDP 디플레이도 달라요? 네네. 그렇죠? 물가 수준도 다르게 봤어요. 네네. 재정 운영 계획하고 그러니까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할 때하고 물가 수준을 다르게 봤어요.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팩트죠. 네. 자, 5.5에서 2.6이면 디플레이터가 얼마예요? 2.9잖아요. 네네. 5.0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5.0을 본 적이 재정 운영 계획은 2.4로 저희가 5.0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잠깐 5.0을 말씀하십니까? 5.5, 4.5였고 5.0을 본 적은 없습니다. 5.0, 5.0이에요. 아니요, 5.0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5.0은 저희가 중기재정 계획 24년도를 낼 때 24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안 확정 기준을 내다 보니까 자, 좋습니다. 다 인정할게요. 그러면 저걸로 따집시다. 그러면 기재부는 5.5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5.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네네. 그러면 2.6 하방 리스크 커졌어요? 네네. 저거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연말 가서 수정을 하게 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저걸로 반영되는 거죠? 5.5로? 네. 그러면 하방 리스크 커졌으니까 세입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입 추계가 최근에 저희가 세입 추계가 가장 틀린 이유는
저렇게 성장률 전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세입 추계가 되면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세수 추계 모델 중에 가장 큰 변수가 경상 성장률 아닙니까? 요즘 저거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추계가 틀리는 비중이 겁니다. 줄어서 저걸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 독립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게 뭐 경상 성장률의 문제든 기업들의 이익의 문제든 자산 시장의 문제든 어떤 거든 간에 세입 추계가 저희가 크게 변경할 이유가 생기면 제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제가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세수 추계 모형 중에 경상성장률 5.5면 저걸 하방 레이스 커졌어요? 네네. 그러면 저거 조정해야 돼요? 그러면 세수 추계 모델에 경상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가 적어지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죠. 아니, 이건 모델 중에서 하나 변수가 바뀌면. 아니, 편미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뭐 하나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다 단순한 모양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모델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걸 인정을 안 하시면 아니,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 수입에 영향을 미치죠. 네, 영향 미칩니다. 전반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취업자 증감. 통계청장님. 네. 9월달 일자리 증감 어떻게 됐어요? 14만 4천. 4천. 맞죠? 그 다음에 15세에서 29세 16만 8천 마이너스. 맞죠? 네, 1호 2구는 16만 8천. 맞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 27만 2천 맞죠? 27만, 맞습니다. 네. 자, 23만 명이에요. 연간. 그러면 얼마 더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통계 나오니까 10월, 11월, 12월. 얼마 더 해야죠? 30만씩 더 해야죠?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23만 나옵니다. 그렇죠? 저 전제예요. 달성할 수 있겠어요? 자, 취업자 증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죠? 취업자가 많아져야 소비가 늘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취업 일자리로 많이 가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죠? 저 변수들 중에 민간 소비 증가율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1.5% 낮췄어요. 저 변수들 어느 것도 예산안 제출할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지금 4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 2.6% 지금 아직 꺾으시지 않으셨는데 2.6% 달성하려면요. 지금 2.1% 돼요. 4분기가. 그 다음에 2.4% 달성하려고 해도 4분기 1.3% 돼야 돼요. 2.2% 간신히 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한 말씀만 잠깐. 네, 하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질 GDP는 말씀하신 하방 위험이 커졌는데 경상 GDP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이 7.2%입니다. 그리고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GDP 디플레이터 봐야죠. 그러니까 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정처가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제가 알기로는 6.2로 알고 있습니다. 6.2. 네, 그렇습니다. 디플레이터가 얼마나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3.9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정처의 디플레이터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예정처 말씀은 뭐냐면 디플레이터는 3.9로 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질 경제 성장률 예정처는 2.4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 경상하고 디플레이트하고 실질의 차이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 성장률의 실질 GDP에 대해서 하향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상 GDP가 그대로 더 비례해서 하향 위험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부장님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디플레이터와 왜냐하면 디플레이터 공식은 분모가 실질이고 명목이 분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종속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기계적인 이거는 무슨 화학적 결합이 아니에요.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니까. 제 얘기는 디플레이터는 사후적으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더 큰 문제 발생했어요. 네네. 자, 그거는 하향 이제 조정하시고 예산 때 국세 수입이 그만큼은 안 들어온다.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만으로도 이게 제 예상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네. 부총님 이제 더 걱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러 가지로 많이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10월 31일 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여러 시나리오들 중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공약을 기준으로 GDP를 계산을 해봤어요. 자, 내년 경제 성장률 실질 GDP가 2.2%입니다. 그런데 자, 관세 조치를 예정대로 단행을 한다. 물론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수출로 우리 국가 경쟁력 이제까지 키워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는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이 60% 부과하면 이게 이제 한국의 총 수출은 240억 달러 감소 요인이 있다. 그래서 실질 GDP는 약 0.5% 정도. 그러면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가 또 꺾여요. 이런 시나리오들은 여러 보고서들을 아마 부총리께서 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의 틈에서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수출의 점유율 이제 비슷하죠. 미국이 좀 올라와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최종 제품하고 중간재가 최근 10년간에는 좀 많이 성장을 해왔어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물론 비중은 적어졌지만. 그런데 한국은행 전망은 또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GDP 역성장. 그러니까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다 더 심각하게 한국은행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도 지금 대외경제연구원이든 한국은행이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시나리오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지금 우리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특별한 변수들이 있으면 국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의원님이 뭐 저런 연구나 전망을 가지고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저희도 모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한미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든 정부 출범했을 때도 IRA나 반도체법 봤을 때 저런 연구가 무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외교 영향으로 나름대로 풀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또 먼저 상의할 일이 생겼어요. 일단 내년 국세 수입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제 예상은 한 47조에서 50조까지 예상이 돼요. 그 정도 더 걷어야 돼요. 제 예상은. 그래서 6월에 아마 재정 빨간불 또 들어올 거예요. 그때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율이 튑니다. 그렇죠?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고환율? 제가 외환당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는. 네. 자, 수출 한번 보시죠.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이십니까? 네. 지금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15개 품목 중에 10월 누계 봤어요. 22년 10월까지 봤을 때 넘어선 거는 반도체가 약간 넘어섰고요. 이제 자동차, 일반기계 약간이고요. 선박 빼놓고는 다 22년 대비 다 마이너스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출 누계액은 22년 10월까지가 10월은 잠정치입니다. 5,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4년이 5,662억 달러. 아직 22년 수준은 못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22년도 또 비교해봤어요. 아세안하고 중국. 부총님,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하고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총리님께서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대한민국 비자 면제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거를?
총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동안에 중국이 네. 단계별로 계속 이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해왔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거기에 넣지를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차인가를 하면서 이제 저희하고 네. 몇 나라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리님? 저희로서는 뭐 중국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가깝고 또 긴밀하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항상 뭐 상호 이익, 상호 존중 이러한 그 차원에서 외교 관계를 끌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원래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서구 동구의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